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에 제가 책상 앞에 앉았는데, 요 근래 되게 뭐가 바빴는지, 음,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책이 별로 읽히지 않아서, 근데, 이 책을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가볍게 읽어보자 하고 읽었는데, 읽는데, 정말 교장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라고 정말 좋은 책이라고 해서 한번 눈물 삥 돌았던 구절도 있었고, 수영하는 친구들, 초등학생 수영하는 수영부 친구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책이 제21회 문학동네 어린이 문학상 대상을 받은 책인데, 대상을 받을만 하더라고요. 읽어보니까. 근데 마지막에 심사평을 써주셨어요. 이 심사평에 이 책의 줄거리랑 이 책에서 작가님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 들어있어서 제가 심사평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두근거리는 소리. 5번 레인은 수영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다. 그것만으로도 솔깃하다. 수영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물속의 아이들은 어떤 일을 겪고 무슨 생각을 할까? 첫 장에서부터 끼쳐오는 물냄새를 따라 수영장에 도착한 뒤 아이들의 움직임을 따라 물을 헤치고 나아가면 우리는 투명하고 단단한 아이들의 성장기와 만나게 된다. 자신의 길을 직접 선택하고 그 길을 향해 전력으로 나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눈부시고, 여름의 푸른빛 아래 놓인 우정과 사랑, 두근거림과 설렘의 장면들은 맑고 청량하다. 이 작품은 아이들이 스스로를 향해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현실에 밀착해 그리고 있다. 5번 레인 속 아이들은 자기 몸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동작을 하기 위해 애쓴다. 옆 레인의 아이를 이겨야 하는 한편 자신의 기록도 깨야 한다. 연습할 때도 경기에 나가서도 자신의 움직임이 수치화되고 등수화되는 것을 이겨내고 버텨야 한다. 재미있어서 혹은 재능이 있어서 시작한 수영을 때로는 버거운 짐처럼 느끼기도 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제 몸과 마음의 한계를 맞닥뜨리면서 나는 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길이 맞는지, 내가 해내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 시작한다. 주인공 나루도 어느 순간 자신의 한계 앞에 선다. 자신보다 팔이 긴 아이를 만나며 몸의 한계에, 자신보다 늘 좋은 기록을 내는 아이의 수영복을 훔침으로써 마음의 한계에 다다르는 것이다. 마음 깊은 곳 어두운 시면을 마주하며 자기 자신과 대면하고 나서야 나루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다. 피하려고 했던 질문,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질문을. 나루는 언니가 수영을 그만두고 다이빙으로 종목을 바꾼 것에 늘 의문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다. 달리던 길을 이탈한 자는 패배자며 도망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며, 자신은 가지 않을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초이를 더 이상 앞지를 수 없게 되자 나루의 견고한 성에 드디어 균열이 생긴다. 그러나 이 질문은 내면으로 향하지 못하고 초이가 입은 수영복까지만 닿는다. 자신이 우승하지 못하는 이유로 변명 하나를 찾은 것이다. 라이벌 구도의 이야기에서 상대방의 강력한 무기를 훔치는 행동은 다소 예측이 가능함에도 뻔하게 느껴지지 않는데, 그 이유는 나루 역시 반짝거리는 수영복에 어떤 힘도 없을 것임을 이미 의심하고 있었다는 데 있다.
나루는 자기 자신과의 대면을 늦추기 위해 잠시 피할 곳이 필요했던 거다. 이런 망설임과 변명이 나루 캐릭터에 생동감을 더한다. 새가 둥지에서 떠밀리며 나는 법을 익히듯 왜 수영을 하느냐는 질문의 끝에서 나루는 변명의 둥지를 박차고 날아오른다. 우리의 생은 결국 자신과의 사투임을, 이기는 법과 지는 법을 배우는 것이 결국은 같은 것임을, 비상할지 추락할지는 스스로 선택하기에 달렸음을 나루는 자기 몸과 마음으로 알아낸다. 그리고 순수한 열망을 향해 건강하게 나아간다. 작가는 아이들이 세계와 싸우며 거대한 모험을 하는 이야기 대신 저마다의 빛과 그림자를 통과하며 자신의 터치패드에 정정당당하게 도달하는 이야기를 선택했다. 이토록 현실적이며 촘촘한 시선이 이 작품을 반짝거리게 한다. 나루의 언니 버드리의 꿈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재건되었으며 태양이는 남들보다 한 걸음 늦게 이 길에 들어섰지만 매 순간 자신이 열어야 할 문을 열 각오가 되어 있다. 담백하고도 단단한 우정을 보여주는 승남이는 5대5라는 마음의 갈림길 앞에서 신중하게 진로를 고민 중이다. 부적이 없어도 자신의 힘을 믿고 경기에 임하며 막연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초이까지. 같은 목표로 수영장에 모였으나 각자 다른 동기를 가진 아이들의 면면이 생생하고 조화롭다. 조이와 나루가 나란히 4번, 5번 레인에 서고 휘슬이 울리자 동시에 드디어 제대로 날아오르는 장면에 이르렀을 때 귀가 따가울 정도로 파이팅을 외쳐대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은 그 덕분이다. 살면서 자신의 심연을 솔직하게 마주할 기회가 얼마나 있을까? 자신만의 두근거림을 발견하고 무언가에 온 힘을 다해 보는 경험은 얼마나 할 수 있을까?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욕망이 아닌 부모의 욕망, 세상이 제시한 욕망을 향해 달리고 있다. 달리고 싶은지 아닌지도 모르는 채, 왜 달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다. 어릴 때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한 존재가 어른이 되어서 갑자기 그것과 직면할 힘을 얻게 될 리 없다. 스스로도 도달한 결승점의 터치패드는 자신의 것이며, 가까스로 도달한 결승점의 터치패드는 자신의 것이 아니며, 그것을 깨달았을 땐 이미 다시 스타트 지점에 자신을 놓아둘 여력이 다한 상태일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을 의심하고 친구를 의심하고 자신이 달리는 길을 의심하는 나루의 행위는 우리가 언젠가 꼭 한번 지나야 할 통과 의례인지도 모른다. 두고 봐. 다음번 터치패드는 내가 제일 먼저 찍을 거야. 라고 말하는 마지막 장면의 나루는 과거의 나루와 무언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독자들은 알아챌 수 있다. 책을 읽은 후에 아이들은 기꺼이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자기만의 어떤 세계로 날아오르고 싶어질 것이다. 자신의 몸을 한 세계에 던지는 순간 왜 꼭 그래야 하는지를 질문해 낼 것이고 마땅히 자기만의 답을 찾을 것이다. 물 위로 몸을 던지는 강하고 당당한 오늘의 나루를 통해 오늘의 나를 만날 게 분명하다. 이 작품을 읽을 때면 자꾸만 귀가 열린다. 그것은 수영 경기장의 응원 소리나 몸이 수면과 마찰하며 내는 소리만이 아니다. 아주 조용하고도 강하게 심장이 뛰는 소리다.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가슴이 두근거린다. 이런 건 25m 레인을 전속력으로 왕복했을 때나 있는 일이라는데 참 이상하다. 우리 송미경 동화 작가님이 심사평을 적어주셨는데 이 심사평에 이 책에 줄거리가 다 나왔죠. 제가 목이
후두염이 좀 심해서 목이 잘 트이지가 않네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아이들의 정말 열심히 노력하며 꿈을 이루고 싶은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한계들, 그런 거를 보면서 울컥했던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나루가 초이의 수영복을 훔쳤는데 그 수영복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정말 그 고민하고 엄청 힘들어하고 그 수영복을 훔쳤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용기를 내서 딱 돌려주는데 그 부분 읽는데 눈물이 딱 왈칵 나는 거예요. 학교에서 읽고 있었는데 그래서 참느라 엄청 힘들었었어요. 이 책은 저도 수영을 하니까 이 초를 단축하기 위해서 진짜 선수들은 이 수영부는 정말 중학교 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수영부원이잖아요. 26초, 25초 자유형 50m를 단축하려고 여름방학 내내 이렇게 열심히 수영을 하는데 와 정말 200km를 그 여름방학 동안 우리 나루는 달렸더라고요. 정말 이 책 읽고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이 삶에 이제 고비고비 선택해야 되고 구비구비 다 힘든 무게가 다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정말 현명하게 잘 헤쳐나가고 정말 자신 있게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세요. 강추해요, 정말. 그리고 어제는 저는 우리 엄마, 아빠, 동생이랑 아들이랑 우리 동생 꼬맹이랑 남원을 갔어요. 우리 엄마는 엄마 어디 바람 쐬러 갈까 하면은 장성 아니면 남원 강알로예요. 그래서 강알로를 정말 몇 년 만에 갔나? 지금 한 모르겠어. 한 3년 만에 갔는데 와우 정비를 너무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무슨 동상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군데군데 그리고 가면 거기는 그 물에 비치는 그 나무들 그 정자 물오리들이 막 거기에 이렇게 막 수영하고 다니고 물고기들이 막 형형색색 물고기들이 막 먹이를 먹고 튼실하게 자랐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와우 제가 월매집 갔는데 그 월매집에 그 춘향이하고 이도령 이렇게 가운데 있고 동전 던져서 이렇게 넣는 거 있잖아요. 제가 거기에 동전을 넣었어요. 와우 저 처음이었죠. 그런데 딱 동전이 들어가니까 풍악이 울리는 거예요. 옆에 그 초등학생인지 한 3명 아이들은 계속 넣었는데 안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딱 넣으니까 와우 이건 축제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그 월매집 옆에 이렇게 정한수 떠놓고 이렇게 비는 데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저도 모르게 우리 아들 학교 생활 잘하게 해주라고 이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와, 저 그 강화로 가서 처음 본 행렬인데 무슨 사또랑 무슨 퍼레이드를 하더라고요. 그 시간이었나 봐요. 항상 하는. 근데 그 퍼레이드를 처음 봤어요. 와우, 너무너무너무 제가 동영상도 찍었는데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아, 남원은 여기서 한 50분 가까우니까 한 번 더 조금 이제 어제는 조카 보느라고 막 힘들어서 오롯이 다 그걸 못 느꼈는데 한번 다시 강할로를 한번 다시 가보려고요.
어제는 배구협회 임원회의도 무사히 잘 끝났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행사들 또 무사히 잘 치르게 될 것 같고, 세 가지 대회가 있는데 올해는 11월 25일 날 끝나니까 마지막 대회가 정말 옆에서 다들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힘이 되게 많이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제가 또 사설이 많이 길었죠? 이건 제가 볼 영상이니까 내가 우리 엄마랑 나무를 갔다 왔다. 이것도 어디에 기록을 남길까 하다가 유튜브에 남겨야지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럼 남은 휴일도 여유롭고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